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용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소개하기보다는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평가해야 하는 기술의 수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기술가치 평가 방법은 비용, 소요 시간 등의 관점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업에서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은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가치를 9등급으로 분류하는 특허 자동평가 시스템 K-PAS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연구소 등이 특허 품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핵심 특허를 선별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평가 시스템 스마트5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기술가치 평가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입니다. 기술의 가치는 기술이 구체화 혹은 상용화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고, 기술 자체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시장, 규제,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 가치 평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에 전문가 평가 결과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기술 가치 평가의 결과는 전문가에 의해 반드시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약점은 시스템이 제시한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시스템이 도출한 결과가 타당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석 가능한 머신러닝 혹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스템의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세부 단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기술이 이전되었을 때의 수익을 바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우선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다양한 지수를 조사하고, 기술거래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러한 지수를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지수를 입력으로 활용하여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다양한 유형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모델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선정하여 쉐플리 애디티브 익스플래네이션, 쉐비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모델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파악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은 2단계로 구성됩니다. 우선 1단계에서 머신러닝 모델은 기술이 이전될지 혹은 이전되지 않을지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기술이 이전된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전이 될 것인지 혹은 적당한 가격에 이전이 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물론 이렇게 2단계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하나의 단계에서 이전이 되지 않을 기술과 이전은 되지만 적당한 가격에 이전될 기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전이 될 기술로 구분하여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이렇게 2단계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이유는 기술 이전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기술 이전 수익을 예측하는 것 모두 기술 가치 평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델 메커니즘의 차이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기술의 신규성과 독창성, 기술 적용 범위, 기술 우수성, 적용 가능한 시장 범위, 개발에 참여한 인적 역량 및 노력,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스폰서 여부와 마케팅 활동 등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조사되었고, 각각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각 지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지표를 인풋으로 활용하고 기술 이전으로 창출된 수익을 아웃풋 변수로 활용하여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포착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등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각 모델의 성능은 모델 학습 전에 결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선정하기 위해 그리드 서치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술은 이전이 되지 않고 아주의 소수의 기술만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전됩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셋도 말씀드린 데이터 불균형,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계층화 샘플링 기법 기반 Fivefold Cross Validation을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점수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델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선정하고 쉐프를 활용하여 모델의 메커니즘을 해석하였습니다. 쉐프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 간단한 예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니와 철수, 그리고 영희가 팀을 이루어 시험을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인, 철수, 영희가 모두 참여하여 시험을 친 경우에는 96점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아파서 아인이와 영희만 시험에 참여했는데 94점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인이와 철수만 시험에 참여한 날은 95점의 성적을, 그리고 철수와 영희만 시험에 참여한 날은 65점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인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쉐프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각 인풋 변수가 모델의 예측값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Feature Importance와 그 개념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Feature Importance는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따라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반면, 쉐프는 변수가 예측값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쉐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수식과 설명은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표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머신러닝 모델은 기술 이전 가능성과 예상되는 기술 이전 수익에 따라 각각의 기술을 분류합니다. 표에서 Actual Economic Value는 기술의 실제 레이블을 나타내고 Predicted Economic Value는 Cross Validation에서 해당 기술이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활용되었을 때 모델이 제공하는 예측값을 나타냅니다. 모델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XGBoost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XGBoost가 제공하는 결과에 쉐프를 활용하여 모델의 내부 메커니즘을 해석하였습니다. 우선 쉐프를 활용하면 각 샘플의 예측값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A는 실제로 기술 이전이 안 된 기술 00009에 대해 모델이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고, B는 동일 기술에 대해 모델이 기술 이전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과정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과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각각 어느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 A를 보시면 XGBoost는 00009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을 베이스 밸류 0.5부터 시작해서 입력으로 사용된 변수의 값을 고려하여 0.2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XGBoost는 00009 기술이 개발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을 2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에서 개별 샘플의 예측값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모든 샘플에 대해 취합하면 각 변수가 모델의 예측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XGBoost는 기술의 나이를 나타내는 변수인 TA와 기술의 적용 분야를 나타내는 변수인 AA를 기술 이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수익을 판단할 때에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PC는 해당 기술이 몇 개의 특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C의 경우 모델이 기술 이전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주요 지표가 아니었지만 기술의 기술 이전 수익을 결정할 때에는 주요 변수로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피처 임포턴스 플러스를 활용하면 개발한 기술 가치 평가 시스템이 주요 변수를 잘 고려하며 작동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처 디펜던스 플롯, 피처 인터랙션 플롯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를 통해 모델의 내부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 디펜던스 플롯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피처 디펜던스 플롯은 피처 값을 X축으로 예측 값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셰플리 값을 Y축으로 사용하여 각 데이터 샘플을 매핑합니다. 즉, 왼쪽 그림은 기술 나이를 나타내는 변수 TA가 모델이 예측하는 기술 이전 가능성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오른쪽 그림은 특허수를 나타내는 변수 PC가 모델이 예측하는 기술 이전 수익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기술이 개발되고 5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모델이 예측하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는 그 권리를 2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주요 시기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데, 특허의 권리가 1차 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보여드린 피처 디펜던스 플롯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 시스템이 타당한 메커니즘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술가치평가 사례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 공공기관은 높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갖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델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델의 해석 가능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의 연구 혹은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